연봉 협상도 안 했는데 통장에 찍히는 돈이 늘어나는 미스터리. 어느 날 문득 월급 통장을 확인했는데 지난달보다 몇만 원이 더 들어와 있다면 어떨까요? 회사가 실수했나? 하고 갸우뚱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2023년 초 서울의 한 IT 기업에 다니는 조 대리의 실제 사례입니다. 분명 연봉은 그대로인데 월급이 올랐던 이 현상. 이것은 회사의 실수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급여 명세서 안에 숨겨진 비과세라는 비밀 레버리지가 작동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미스터리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입니다. 2023년부터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전에는 식대 20만 원을 받으면 1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10만 원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혔습니다. 말하자면 월급의 일부가 세금이라는 디버프에 걸려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2023년 이후 식대 20만 원 전체가 비과세 처리되면서 과세 항목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즉,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버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과세 대상이 줄면 세금이 줄고 세금이 줄면 당연히 실수령액은 늘어납니다. 고작 몇만 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식대 비과세 확대로 월 소득세가 약 1만 5천 원 줄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저 커피 몇 잔 값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눈송이가 12개월이라는 시간의 언덕을 굴러내려오면 연간 18만 원이라는 제법 단단한 눈덩이가 됩니다. 치열한 연봉 협상 없이 아는 것만으로 얻어낸 온전한 순수익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과세 시스템을 이해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비과세는 대체 어떤 원리로 우리의 지갑을 지켜주는 걸까요? 여기 세금 몬스터가 있습니다. 이 몬스터는 우리의 소득이라는 파일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만약 당신의 모든 소득이 과세소득이라면 방어력이 0인 상태와 같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이 그대로 노출되어 몬스터에게 큰 조각을 내어주게 되죠. 하지만 비과세 소득은 방어력 MAX의 강력한 방패입니다. 비과세 항목만큼의 소득은 세금 산정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완벽히 제외됩니다. 즉, 몬스터에게 아예 보이지 않는 투명 파이가 되는 겁니다. 비과세 방패가 많을수록 몬스터가 공격할 수 있는 파이의 크기가 작아지고 결과적으로 내 실수령액은 극대화됩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이 장착할 수 있는 비과세 아이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4대 비과세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첫째, 앞서 설명한 식대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가능하죠. 단, 회사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등은 중복 적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가운전 보조금입니다.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다면 월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출산 보육수당입니다.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보조비입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나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역시 월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만약 이 아이템들을 모두 장착한다면 어떤 위력이 발휘될까요? 식대 20만, 자가운전 20만, 보육 20만, 연구 20만. 월 80만 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무려 960만 원의 소득이 세금 계산에서 완벽히 제외됩니다. 여러분의 연봉이 6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비과세가 없다면 6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지만 이 아이템들을 풀장착하면 약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 960만 원에 붙었을 세금 전액이 고스란히 당신의 실수령액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는 사람만 아는 연봉의 슈퍼사이어인 모드입니다. 그런데 2024년 이 비과세 게임의 판도를 뒤흔드는 에픽 아이템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복지 포인트에 대한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했습니다. 복지 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이죠. 많은 회사들이 복지 포인트를 급여에 포함해 세금을 떼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법원의 판결로 명확해졌습니다. 복지 포인트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을 뗄 수 없는 순수한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판사의 망치가 과세라는 낡은 족쇄를 깨부순 순간입니다. 이 판결이 내 지갑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똑같은 100만 원이라도 성격에 따라 실제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 성과급 100만 원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결국 내 손에 쥐어지는 실제 구매력은 약 80에서 85만 원에 불과하죠. 내용물이 새어버린 물약과 같습니다. 하지만 복지 포인트 100만 원은 비과세 판결이 적용되어 공제액이 0원입니다. 100만 원의 가치가 100% 보존되는 완벽한 회복 물약인 셈이죠. 여러분은 어떤 물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과거에 냈던 세금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관행적으로 회사가 복지 포인트를 급여에 합산해 원천 징수했다면 이제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잠자고 있던 내 돈을 깨우는 과정이죠. 실제 성남의 IT기업 개발자 류 씨는 이 절차를 통해 연간 120만 원의 복지 포인트에 대해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미래의 세금을 아끼는 것을 넘어 과거에 묻혀있던 보물상자를 파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이론을 알았으니 수동적인 직장인을 넘어 급여 설계자가 되어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스텝은 연봉 협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액션 1. 먼저 내 급여 명세서를 해킹하듯 분석하세요. 내 연봉 총액에 식대가 포함된 구조인지 아니면 별도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액션 2. 전략적으로 요구하세요. 단순히 연봉 5천만 원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연봉 5천만 원 안에 식대 비과세 20만 원을 포함하는 구조로 설계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총비용이 같지만 당신의 실수령액은 더 높아집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를 요구하는 것이죠. 급여 설계자 되기 두 번째 스텝, 복지 포인트 현금화 전략입니다. 핵심은 원래 내 지갑에서 나갈 돈을 포인트로 방어하라입니다. 어차피 받아야 할 건강검진, 자기개발을 위한 도서 구입, 주말의 문화생활 등 이런 필수 소비를 복지 포인트로 결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내 통장의 순수 현금이 지켜집니다. 즉, 복지 포인트가 현금 절약으로 이어지는 세이브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세 번째 스텝은 잠자는 권리를 직접 깨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혜택도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보육수당 체크리스트를 예로 들어보죠. 6세 이하 자녀가 있는가? 회사에서 보육수당이 지급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 비과세로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가? 만약 하나라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HR팀, 인사팀의 문을 두드리세요. 가만히 기다린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은 세상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거시적인 뉴스와 내 지갑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야 합니다. 매크로 레벨에서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라는 뉴스가 발표됩니다. 여기서 빠지는 함정, 즉 착각은 이제 내 월급에 자동으로 적용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급여 구조 변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 레벨에서 당신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뉴스를 확인하고 HR팀에 문의하고 내 급여 명세서에 실제 반영되었는지 크로스체크하는 브릿지를 직접 구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세팅하고 끝이 아닙니다. 연례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당신만의 비과세 대시보드를 만들고 매년 초 확인하세요. 식대 한도는 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자가운전 요건은 유지되고 있는가? 자녀 연령은 변동 없는가? 아이가 7세가 되면 보육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니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부서 이동으로 연구비 대상 자격의 변동은 없는지, 복지 포인트는 전액 비과세 처리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같은 회사, 같은 연봉이라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동적인 직장인은 비과세를 몰라 높은 과세 표준으로 세금 폭탄을 맞고 텅 빈 지갑을 보며 한숨 쉽니다. 반면 급여 설계자는 비과세를 적극 활용해 과세 표준을 낮추고 세금을 최소화하여 실수령액을 극대화합니다. 마스터 레벨에 도달해 두둑한 지갑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갑니다. 이 작은 항목들의 합이 연간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당신이 급여 설계자가 될 차례입니다.